대통령 선거 무렵에 이제 뭐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진짜 뭐 사회 전반의 문제에 대해서 다 이제 나름 자신의 어떤 뭐 가치관 뭐 이런 게 확실하게 정립이 되어 있으면 가장 좋을 텐데, 일단 뭐 아시다시피 윤석열 대통령은 평생 뭐 검사 생활만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, 뭐 그 사람이 이제 평생 검사 생활만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전문 분야는 법조문을 잘 외우고 뭐 그쪽으로는 이제 전문가겠지만, 대통령이라는 게 법조문만 잘 외운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자리도 아니고,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제가 봤을 때, 근데 저는 이제 확고한 이제 어떤 세계관, 뭐 나름 뭐 나의 가치관 확실하게 이제 정립이 되어 있고, 만약에 이제 나라를 운영한다면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저는 확실한 이제 가치관을 정립하고 있는 사람이라, 말 그대로 어떤 한 분야의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뭐 정치, 경제, 사회, 외교, 문화 모든 방면에서 저는 나름대로 제 확고한 소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, 뭐 제가 이제 조언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계속 뭐 집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, 선거 중에 예를 들면은 이제 뭐 젊은 사람들은 이제 무조건 이제 중국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막 욕을 하고 중국에 대해서 이제 안 좋은 감정을 많이 갖고 있는데, 그 선거 기간 중에 이제 윤석열 후보도 마찬가지로 중국에 대해서 이제 나쁜 안 좋은 쪽으로, 좋게 보지 않는 쪽으로 이제 발언을 하니까, 민주당 쪽에서는 무슨 소리냐, 우리나라 경제 수출에 뭐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게 중국인데, 중국이랑 관계가 틀어지면 우리나라처럼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가 어떻게 살 수 있냐고 아주 이제 맹공을 하던 이제 그런 시절이었는데, 그런 상황이었었는데, 그럴 때도 저는 이제 물론 저는 전공이 중국어고, 제가 이제 맨 처음에 중국에 간 것도 수교되자마자, 수교 1992년 저기 김영삼 대통령 때 수교되자마자 그 다음 해에 1993년 겨울에 제가 이제 중화인민공화국이죠. 거기를 이제 처음 갔던 사람이고, 한평생 중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중국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중국이 어떻게 발전했고, 중국이 그 옛날 처음 개혁 개방하던 시절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인데, 저는 이제 중국이랑은 관계가 이제는 거의 끝났다. 우리가 이제 중국에서 이제 꿀 빨던 시절은 다 지나갔다. 중국은 이제 한국 사람들은 뭐 중국에 대해서 뭐 메이드 인 차이나 그냥 이제 여전히 뭐 싸구려 제품만 생산하고 별로 이제 뭐 우리한테 위협이 되지 않고 경쟁력도 없고 그런 나라라고 생각하는 사람 대부분이지만, 중국은 그게 아니었거든요. 중국은 뭐 30년 넘게 차근차근 한국을 따라잡기 위해서 정말 이제 모든 방면에서 노력을 해왔고 거의 다 따라잡았어요. 뭐 제가 봤을 때는 자동차며 뭐 우리가 주로 이제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뭐 자동차며 뭐 화장품이며 기타 뭐 다른 뭐 조선은 뭐 예전에 뛰어넘어서 우리나라 조선 산업이 이제 뭐 거의 초토화되고, 해운 산업도 마찬가지고, 우리나라 산업들이 하나하나씩 무너지게 되는 원인은 전부 다 중국한테 그 산업의 저기 1위를 뺏기면서부터 우리나라 산업들이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했는데, 그거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하고 오로지 단순히 그냥 계속 중국이랑 가까운 나라기도 하고 그쪽으로 이제 수출 저기 무역액 자체가 크니까 우리한테는 이제 무시할 수 없고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나라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나 본데, 그렇지 않았거든요. 이제 남은 거는 반도체 하나밖에 없어요. 반도체만 중국이 한국 도움 없이 이제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면은, 뭐 한국은 이제 뭐 거의 진짜 응? 뭐 중국이랑 뭐 할 수 있는 게 없죠. 응? 닭 쫓던 개가 이제 지붕 쳐다보는 격인데, 그리고 이제 뭐 중국은 또 상황 자체가 뭐 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그것까지 얘기하자면 또 너무 길고, 어쨌든 중국을 이제 대통령 후보가 그렇게 이제
관계를 설정한 데 있어서 중국이랑 관계를 설정한 데 있어서 예전처럼 그렇게 뭐 중요시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. 이제는 조금 중국이랑 거리를 둬도 무방하고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중국에서 얻을 만한 게 없다. 이제 그렇게 이제 저는 이제 중국이랑의 관계는 이제 그렇게 확실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가 이제 중국을 이제 뭐 비난하는 태도를 취했을 때도 저는 이제 그거를 이제 지지를 해줬죠. 맞다고 그렇게 지지를 해주고 그리고 이제 또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는 아무래도 뭐 그분이 뭐 아는 거랑은 뭐 법조문 뭐 그런 쪽으로는 법률에 대해서는 잘 알겠지만 뭐 나머지 대해서는 솔직히 뭐 아는 게 그닥 없으니까 일단 제가 생각하는 뭐 예를 들면 이제 일본이랑 관계는 이제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. 그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진짜 일본이랑 사이가 너무 안 좋았는데 저는 이제 그렇게까지 배척하고 지낼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. 물론 뭐 일본이랑 너무 붙어가지고 응? 뭐 이명박 시절처럼 뭐 그렇게까지 지낼 필요도 없지만 그렇다고 뭐 문재인 정부 시절처럼 뭐 완전히 왼수처럼 일본이랑 또 왼수처럼 지낼 필요도 없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방에서 이제 뭐 어떤 얘기를 했냐면 그 일본이랑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이랑 아마 잘 맞을 거다. 왜냐면 아베 대통령 같은 경우도 거의 뭐 윤석열 대통령이랑 거의 흡사하다. 그 이제 평생 저기 뭐지 이분도 마찬가지로 이제 뭐 자식이 없고 강아지 뭐를 키우고 있는데 이제 와이프가 저기 와이프 때문에 평생 그 와이프의 구설수 때문에 이제 평생 이제 그것 때문에 조금 힘들어 했던 부분도 비슷하고 여러 가지로 아마 아베랑도 비슷한 부분이 많고 특히 이제 기시다 총리 같은 경우에는 아베 총리와 뭐 기시다 총리의 사이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 그 당시엔 장관이 아니었는데 그 한동훈 씨하고 거의 비슷한 관계라고 보면 된다. 뭐 이렇게 얘기를 해줬더니 그 부분이 이제 상당히 마음에 들었나 보죠. 본인은 아베고 기시다는 한동훈이고 요런 식으로 이제 관계를 정립을 해 나가면 되겠다고 생각했는지 몰라도 일본이랑 사이가 너무 좋아지는 거죠. 아니 뭐 일본이랑 그냥 친하게 지내는 정도는 당연히 뭐 외교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만 그렇다고 지금은 완전히 너무 이거는 친일을 넘어서 거의 뭐 일본에 거의 충성하는 수준으로까지 이제 이게 상황이 그렇게 돼버렸는데 어쨌든 뭐 일본이랑 친하게 된 뭐 동기야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어쨌든 저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줬고요. 그리고 이제 뭐 그 청와대 처음 이제 대통령이 돼가지고서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제 제가 이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건데 청와대도 이제 제가 얘기를 한 부분은 청와대가 이제 솔직히 뭐 터가 그렇게 썩 좋다고도 할 수도 없고 여러 가지 너무 이제 어떤 달라진 미래 사회를 살기 위해서는 조금 개방된 대통령 궁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갑자기 뭐 어디로 옮기라는 게 아니라 지금은 말고 그 다음 대통령을 위해서라도 서서히 준비를 해야 된다. 서서히 준비를 해가지고 예를 들면 용산 같은 뭐 그런 풍수 지리가 좋다고 하는 그런 동네에다가 이제 새로운 대통령 궁을 짓고 다음 대통령을 위해서 이제 서서히 대통령궁 이전에 대해서 이거를 준비를 해야 되고 좀 더 이제 개방적이고 밝은 곳으로 이제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갑자기 그냥 용산에 이제 어디를 알아보더니 바로 옮겨버리더라고요. 뭐 추진력 하나는 제가 뭐 인정할게요. 하여튼 그렇게 해서 뭐 추진해가지고 바로 그냥 용산으로 옮겨버리더라고요. 저는 이제 뭐 그 다음 대통령을 위해서 서서히 이제 준비를 해 나가야 된다. 풍수 좋은 곳을 찾아봐야 된다. 용산 같은 곳을 알아봐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냥 바로 용산으로 옮겨버리더라고. 그리고 또 이제 예를 들면은 그 뭐 현대자동차 정의선 회장이
로봇 개를 이제 계속 데리고 다니는데 그거를 저기 소방서에다가 다 배치를 해주고, 그리고 이제 휴전선 이제 감시하는 그쪽 업무에다가 로봇 개를 이제 배치를 해가지고 순찰 업무에 도움이 되게끔 해줘야 된다. 미국은 이미 뭐 그 멕시코 쪽에 접경지대에 그렇게 하고 순찰 견으로 쓰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했더니 어느 날 갑자기 그 로봇 개가 용산 대통령실을 경비를 하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예, 그것도 그렇고. 그리고 또 하나, 제가 이제 이거를 뉴스를 가만히 보다 보니까 그 로또 1등이 문재인 정부 시절에 보면은 매주 한 번씩 경남에서 1등 당첨자가 나오더라고요. 매주 한 번씩 경남에서 당첨자가 나오는데 이게 이상하다. 이거 좀 조사를 해봐야 된다. 라고 이제 얘기를 했더니 바로 그 다음 주에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1등 당첨자가 나오고 수동 당첨자가 무더기로 당첨이 되더라고요. 뭐 이제 그때 기사를 자세히 보면은 이제 뭐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 있는 그 이제 복권 파는 그 사장이 인터뷰도 하는 그런 기사도 있는데, 자기가 뭐 평생 살면서 한 번도 처음이다, 진짜 1등 배출해본 게 처음이다, 이런 얘기도 있고, 그때 당시 이제 1등 수동 당첨자가 엄청 나오고 인터넷으로도 당첨자가 엄청 나오고 참 공교롭게 이제 그런 일도 이제 생기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.